그런 대한민국에서 왜 월세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 월세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 부동산 경매 시장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택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 247만 6,807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142만 8,950건으로 전체 거래의 57.7%를 차지했고, 이 수치는 2014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 10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60가구는 월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전세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외국인들에게 전세 개념을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 그런 신기한 제도가 있어? 이런 반응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한국 국민들은 전세를 좋아했습니다.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고, 전세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세대가 아닌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신혼생활을 월세로 한다라고 하면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전세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집을 키워가야지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대한민국에서 왜 월세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 사기입니다. 빌라가 많은 지역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죠. 사실 전세 사기는 봐야 되는 것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전입 날짜, 확정 일자, 말소 기준 권리만 보면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세는 그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전세 사기를 왜 당해?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세 플러스 사기가 붙는 거잖아요. 사기라는 게 마음 먹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적은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나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전세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테이블 4명이 앉아있고 3명이 같은 편이라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4명 중에 3명이 괜찮아, 이거 안전한 계약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면 요거를 경험이 없거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나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지금 현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동탄이나 판교, 신도시 이런 곳들의 오피스텔은 월세가 10에서 15만 원까지 올랐고 20만 원 이상 오른 곳들도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도 5에서 1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현장에서 저는 체감을 합니다. 월세는 지금 시장에서 내놓으면 금방금방 나갑니다. 최소 아마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럼 경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빌라 경매 시장은 역대 최악입니다. 공시지가도 떨어져 있고 보증보험 한도도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안은 극으로 치달았고 이건 낙찰가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낙찰을 받았던 빌라가 있는데 시세가 1억 5천 정도 되던 빌라였어요. 그 빌라를 1억을 주고 낙찰을 받은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 낙찰 받을 때 주변 분들한테 막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 부럽다, 너 진짜 싸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현재 그 빌라, 주변 시세 빌라들 경매 낙찰가 가격을 확인을 해보면 얼마의 낙찰을 받고 있냐면 대부분 7천에서 8천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그럼 경매 관점으로 봤을 때 싸게 산 게 맞죠. 신기한 게 뭐냐면 매매가는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산 가격이 있고 팔아야 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는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버티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빌라를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낙찰을 받고 2년 정도는 대출에 대한 금액을 갚지 않는 거죠. 그리고 2년의 시간을 월세를 받을 겁니다. 7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면 30만 원 정도 은행 이자를 내고 4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 대출과는 조금 다른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조건이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고 월세를 받는 거죠. 2년으로 명시를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도 1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77%까지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팔기에는, 그리고 지금 바로 파는 시장도 아니고요, 팔리지가 않죠.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시장이나 흐름이 조금 바뀌었을 때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현재 1억 5천이라고 하는 매매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이거 얼마에 샀죠?
실천의 낙찰을 받아서 2년 정도 월 현금 흐름 수익을 낸 다음 2년 후에 매도하는 방식. 저는 이 방식이 지금 현재 빌라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습니다. 언제나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언제나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떨어지는 게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 우린 경매로 싸게 사서 이 시기 때 팔아버리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있다는 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경매를 선택한다? 남들이 두려워하고 경쟁률이 낮을 때 이 물건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시세보다 월등히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빌라 같은 경우는 공급도 없고 당연하겠죠. 건설사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를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고, 특히 내가 빌라를 한다 라고 하면 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빌라 월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내가 경매를 한다 라고 하면 이 방법으로 훨씬 시세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고, 이건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